네, 안녕하세요. 자, 나스닥이 이제 계속 급등하다가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그 트루스 소셜에 음, 중국의 히토류 금지, 히토류 수출 금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적대적으로 느껴진다. 예, 그래서 에이펙에서 정상회담 뭐 할 필요 있겠나?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오늘은 에이펙 참석은 하겠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에이펙에 참석은 하겠다 이 얘기 나오고 조금 반등은 좀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네.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죠? 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미중 정상회담 취소 시사, 또 100% 추가 관세. 자, 이런 카드를 이제 꺼냈는데, 그래서 또 싸우네.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이제 기시감이 들죠. 예, 지난 2월에, 예, 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러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때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예, 이제 이런 불안 요소가 나타나니까 시장이 하락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네, 주식 이론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항이 뚫리게 되면 나중에 하락을 할 때 거기가 지지 가격이 된다. 예, 여기 저항은 보이던 가격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죠. 예,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락을 하면 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죠. 예. 지난 고점 이제 그쪽까지 이제 이렇게 이 경로를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한 이 정도면 또 여기도 반등. 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그 예상이고, 이게 이제 이전에 이제 여기 고점 돌파하고 하락을 크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대략 이제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기서 뭐 이 이제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또 이렇게 가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오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다음에 A, B, C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마디가 끝납니다. 한 막이. 예. 1막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그리고 이제 이 3파가 제일 길고, 예. 그다음에 5파는 짧고, 뭐 이런 이제 그 엘리오트 파동 이론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파동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될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시 추세를 써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로 더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그 예상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A, B, C 파동, 예, 이런 파동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예, 이런 이론에 의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런데 어, 이것이 형태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금 하락이 깊게 나오기도 하고, 좀 얕게 나오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역 헤드앤드 숄더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헤드앤드 숄더형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 이제 어떤 큰 악재가 터지는 거겠죠. 장기적인 악재.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뭐 계엄령이 선포된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그것이 뭐 내전으로 가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예. 그다음에 뭐 어떤 이제 경제 시스템상의 뭐 셧다운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이제 너무 오래 가버린다. 그래도 미국 경제가 망가져 버린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악재 시나리오고 그냥 이번에도 예, 지난번처럼 예, 그냥 일시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장난쳤던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일시적인 일들이었었죠. 예. 한번 히토류 규제한다고 막 그걸로 영원히 계속 그렇게 뭐 끝장 보는 식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죠. 예. 어떤 이렇게 협상 카드로 이렇게 이용을 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있죠. 예. 예전에 이제 아베 정권 때 우리나라 반도체 규제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봤자 예, 그냥 그때뿐이죠. 예. 그래도 그때 뭐 우리나라 뭐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무슨 이렇게 뭐 불화소소 막 그런 거, 예, 뭐 수출 규제 막 일본이 막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거기에 또 대응을 하고 예, 자체 생산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극복을 하고 또. 예. 근데 뭐 그런 일들은 대부분 예, 일시적이다. 예. 과거 경험상 그렇습니다. 예. 뭔가를 완전히 부러뜨리지 않고 예, 일시적이죠. 음. 어, 그런데 이제 음, 나스닥의 역사를 보면은 수십 년간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해왔어요. 아,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 만약에 이 거대한 추세가 깨지는 일이 발생이 된다. 예. 그러면 상당히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악재가 터진다면. 음. 근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장을 할 수 없고, 예. 그래서 떠오르는 일이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가 살아남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골드만삭스의 CEO가 어떤 일을 했냐면 어, 해칭을 했어요. CDS 프리미엄인가 해갖고 만일의 하락이 나타날 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해칭, 예. 그래서 숏을 쳐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CEO는 보너스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긴 롱배팅에는 해칭을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뭐 미국 뭐 이렇게 많은 그 전문가들이 뭐 댄 아이브스도 그렇고, 예, 항상 이제 이게 그 추세의 어떤 위험인데 뭐냐면 이제 추세가 길어지다 보면 상승 추세가 길어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락은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근데 뭐 저가 매수 해도 되는데 이런 데서 해도 되는데 이게 반등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격 매수도 해도 됩니다. 예. 추격 매수도 정말 급등한 것 같은데 가서 추격 매수 해도 되는데 그 추격 매수의 전제가 뭐냐면 계속 가거나 예.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락을 해도 전저점을 깨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하락일 거고 다시 상승 파동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제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매매에 대해서 의도를 자기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시세에 끌려서 가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이후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하락도 사람들이 이건 또 저가 매수 기회구나 뭐 이렇게 또 쉽게 말을 하는 그런 전략가들도 있는데 다 좋다는 거죠. 예, 하지만 만약에 생각과 반대로 갔을 때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반등이 안 나오고 이게 계속 하락에 갔을 때를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주식 매매는.
그러니까 요번에 또 뭐 하락이 나오면은 이걸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매수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보험료 같은 것이 좀 아깝잖아요, 사실. 예. 그래도 아까워도 버리는 돈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이제 좀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좀 아깝잖아요. 네. 근데 주식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그치. 아깝죠. 이렇게 그냥. 예. 어 그런데 주식이 이제 이 매매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변동성이 심한 이 시장에서 내가 만일의 사태에 이제 완전히 깡통이 차지 않고 그 좀 살아남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만일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 장치를 해칭으로 걸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이 폭락이 나오기 전까지만 봐도 엄청난 상승이에요.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에 추격 매수로 들어간다 하면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해칭을 좀 걸어줘야 돼요. 예. 쇼패팅을 좀 같이 좀 걸어줘야 된단 말이죠. 음.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올 봄에 이 하락에서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그냥 손절하고 해버리면 100% 손절이 돼버리죠. 근데 해칭을 좀 걸어놓으면 그래도 손실 100 날 거, 한 손실 한 60으로 정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다시 배팅을 해서 좀 만회할 수 있는 자금을, 그래도 최소한의 자금을 마련을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깡통을 쳐본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은 정말 주식시장이 내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해칭을 좀 걸어놔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되면 잘 이행이 좀 잘 안 돼요. 해칭 거는 게.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가 매수다 하고 이제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어 그거는 정말 고수들이 하는 고난이도의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항상 이제 보험 성격의 해칭 거는 것을 연습을 좀 많이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나스닥의 주봉 차트를 보면은 늘 걱정이 됩니다. 예. 어,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도박에는 한번 그 털기가 있어요. 싹쓸이판이 있어요. 싹쓸이판. 그 룰렛에 보면은 0이 있죠. 0. 예. 이 옆에 이제 숫자판에 사람들이 막 거는데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막 걸어요. 근데 0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 숫자판에 건 돈들은 한 번에 싹쓸이가 돼버려요. 그동안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재미있게 막 돈을 막 벌었겠죠? 근데 한 방에 그냥 싹 싹쓸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걸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긴 상승 추세는 여기서 한번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안 나오길 바라야겠죠. 지난번 코로나가 좀 그런 위협이 있었었어요. 긴 상승 후에 이제 전염병이 퍼졌고 그것을 빨리 진압을 그러니까 못했다면 좀 장기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안 좋았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예. 잘 진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그거 뭐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팬데믹이 퍼지고 그걸로 경제가 셧다운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심각해질 수도 있었었어요. 백신이 빨리 개발이 안 되고 그랬으면은. 자, 그래서 항상 상승 시나리오와 이제 하락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어
우선 이제 이 월봉 정도 추세를 보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음봉 하나 나왔다고 막 너무 막 뭐 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추세 추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몇십 년 단위 연간 그걸로 보는 것이고, 월봉은 자 이게 주봉 상태, 일봉 상태로 보면은 네, 이렇게 대충 보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이번에 이제 대략적으로 전 고점 부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지가 이제 되느냐, 예, 이렇게 깨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쪽까지 내려옵니다. 이제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엘리오트 파동 이론의 한 막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일단 지수 차트는 일단 2만 선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60선 이상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 나름인데 다시 이제 안도감을 주는, 이제 뭐 협상이 뭐 길은 또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도감을 주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60선 이상에서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살아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모양새가 되게 안 좋다. 예, 급등한 상태에서 예, 엄청나게 큰 이 음봉이, 이런 것이 이제 고점의 신호다라는 거죠. 예, 고점 신호가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지난번처럼 이렇게 좀 여기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이렇게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 조치가 이것을 뚫어줄 수 있겠는가?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되겠고. 자, 에이펙 정상회담은 2주 후에 있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날선 공방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하락으로 밀릴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저번에 이 테슬라에서도 어, 이제 음봉 나오면서 이제 고점 신호가 떴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늘 이제 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상승만 했다 하면은 꼭 이상한 일이 터져요. 예. 계속 상승을 못하게. 예. 이상해요. 네. 그래도 이번에 테슬라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고, 또 그때까지 그냥 매크로 상황에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근데 상승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매수를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할 때는 그분들이 이제 매도로 돌변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마진콜이 들어와 버리죠. 예, 마진콜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상승 중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테슬라도 지금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밀리면은 이제 이쪽까지 375, 뭐 350, 뭐 이쪽까지 이제 좀 열려 있고, 불과 뭐 이제 한 하루 이틀입니다 이거. 네. 음, 그래서 항상 예, 저평가 때 사고 고평가 때 팔고 뭐 이렇게, 예, 뭐 그래도 주가가 급등했을 때 뒤늦게 너무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건 안 좋고, 계속 간다면요 괜찮지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번에 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려가는 이 패턴. 네. 보통 저항선 돌파할 때 사람들이 많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잠시 수익을 한번 맛을 봐요. 근데 이게 독이에요. 수익을 한번 맛봤다가 이 수익이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뒷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손절을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젖어 있어 가지고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젖게 돼요. 근데 여기서 뒷반등이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손절 타이밍을 놓치면서 이제 늪에 빠지듯이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근데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할 때 사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신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희한하죠. 예, 수익이 났다가 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는 먼저 예, 이뭐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가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반응을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식은 이게 예측의 영역이지 대응의 영역이 아니다는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예. 근데 많은 이제 유튜버나 그런 분들이 주식도 강의하시는 분들이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주식은 미리 처음에 매수를 들어갈 때부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대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어떤 감정적 대응 있죠.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놨던 거에 의해서 그대로 매매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처음에 매매 계획이 없는 상태로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냥 예측만 하고. 예. 그래서 어,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이때 놀라면 안 돼요. 이런 반응조차도 내 매매 계획에 다 들어 있었어야 돼요. 이럴 줄 몰랐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가다가 이런 게 갑자기 나타나면 그때그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됐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리 예, 뭐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한다. 예,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는 그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매도를 한다. 그런 매매 계획이 미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뭐 심플하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 이 120선 전략인데요. 120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저평가니까 저평가에 사서 120선 이상이 되면 고평가니까 고평가에 팔고, 예. 그러니까 저평가 때 이렇게 사고 고평가 때는 팔고, 예. 정말 심플한 전략이지만 예. 정말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의 되게 어떤 전략이 있는 거죠. 예. 근데 모든 전략은 어떨 때만 유효하다? 상승 추세에만 유효합니다. 하락 추세에는 모든 전략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상승 추세인 경우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저평가에 사고 고평가에 팔고 이렇게 사고 팔고를 하겠다라는 전략이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장기 투자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데 뭐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계속 지속할 거다라는 전제예요. 예. 여기서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를 한다.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이 모두 다 계속 그 지속 하지만은 않아요. 예, 사람들이 좀 상승이 많이 젖어서 그런데 뭐 인텔 같은 경우가 그런데 예, 이런 하락 추세에 걸리게 되면 예, 어떤 전략도 사실 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장기 투자로 들어간다. 예, 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요번에 하락이 나오니까 바로 또 전략가들이 뭐 이거 뭐 기술주 뭐 저점 매수 기회다 막 이러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뭐를 전제로 하느냐? 예. 예. 그 지속 상승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거다. 만약에 그 예상이 틀리게 되면 최고의 고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추가 영상으로 또 더
많은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